WTO 총장 선거가 막판으로 치닫으면서 이제 서서히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WTO 사무총장 선거에서는 앞서 1라운드를 통해 8명의 후보 가운데 5명이 2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 가운데 느닷없이 일본이 가운데에서 곤란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일본이 가장 신뢰하는 소식통 중 하나인 미 언론에서 한국 지지 관련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불편한 것이죠. 블룸버그는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선거 제2라운드에서 유럽연합이 한국과 나이지리아를 지지하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EU 회원국들은 1라운드에서 유 본부장과 오콘저 이웰라를 포함해 4명의 선호 후보 명단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EU 회원국 대사들이 오는 5일 한국의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나이지리아의 전 재무장관인 응고지 오콘저 이웰라를 지지할 계획이라고 이번 사안에 대해 잘 아는 익명의 관리들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다만 EU 27개 회원국 가운데 헝가리만 지난 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각국 통상 전문가 회의에서 EU의 새로운 최종 후보자 명단에 유 본부장과 오콘저 이웰라를 올리는 계획을 지지하지 않았다고 한 관리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관리는 이 같은 저항은 5일 열리는 고위급 회의에서 극복될지도 모른다고 덧붙였습니다. 헝가리도 유럽연합 전체와 의견을 맞춘다는 의견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달 로이터 통신은 헝가리가 WTO 사무총장 선거 2라운드에서 영국과 케냐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EU 회원국들은 앞으로 특정 후보를 일괄적으로 지지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현재 유럽연합은 유럽에서 나온 후보인 영국 후보를 지지하고 있지 않는 모습인데, 일각에서는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멤버로 보기 때문에 사이가 틀어져 같은 대륙이지만 지지를 못 받는 게 아닌가 하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유럽 베이스의 영국의 후보가 나왔지만 비유럽 국가에서 기회가 된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본이 곤란하게 된 점은 일본 스스로의 특이한 선거운동 때문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보통 WTO 선거와 같은 국제기구의 수장을 뽑는 일은 같은 대륙의 후보를 밀어주는 게 일반적이기도 하며, 특정 후보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내보내는 경우는 하지 않는 것이 거의 불문율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경우 총장이 당선될 때를 보면 만장일치의 찬성을 얻어 당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WTO 총장 역시 만장일치를 추구하는 투표 형태인 것은 국가 간, 대륙 간에 돌아가면서 회장을 맡는 구조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경우에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총장 결의안이 통과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후 자신의 국가에서 총장이 나올 수도 있으며, 국제기구의 특성상 중립의 성격을 띠는 자리이므로 굳이 그런 곳에서 지나친 정치색을 표현하는 것은 국제적인 마찰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반대 의견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 침묵하면서 다음번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 대부분의 관례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매우 특이한 행동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유명희 총장 선거에서 낙선 운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만 일본 언론에서는 낙선 운동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주요 언론 등은 일본 정부 내부 소치통을 인용해 일본 정부는 한국이 WTO 수장을 하게 둘 수는 없다면서 사실상 낙선 운동에 돌입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일본은 미국과 이런 차원의 논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WTO 총장 선출에 관한 논의는 아니었으나 일본과의 수출 규제 소송에서 미국이 일본 손을 들어주고 있다면서 군사 안보의 목적에 관한 사안으로 수출 규제 소송에 돌입하는 것은 안 된다고 미국 관리가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점점 전 세계의 관리들을 만나 비공식적으로 낙선 운동을 할 것입니다. 일본 입장이 아주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과의 WTO 소송에서 연달아 패배하면서 다가오는 수출 규제 소송에서도 지면 안 되기 때문이죠. 일본 내에 오래 거주했던 한국인들은 이와 관련하여 일본 내에서는 수장이 교체되는 것을 매우 중요시하는데, 일본 총리가 한번 되면 정권을 쥐고 법 위에도 군림하여 모든 것을 결정하는 최고 권력자가 되는 것을 당연시하므로 WTO 총장이 한국인이 되는 문제도 이와 같이 한국인 총장이면 무조건 수출 규제 소송은 졌다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외교가에서는 WTO 총장을 선출하는 데 있어서 낙선 운동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혀를 내두릅니다. WTO 판례는 정확하게 심판들에 의해 국제법과 WTO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WTO 분담금을 가장 많이 내고 있는 미국이지만 미국은 최근 중국과의 WTO 소송에서 패하기도 했습니다. WTO에서 가장 입김이 센 미국이더라도 판결만큼은 심판관들에 의해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총장이 누구이냐는 것은 주요 사안이 아닙니다. 심지어 일본도 이것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 주요 의견입니다. 그런데 왜 일본에서 한국을 반대하고 나오냐는 것인데, 결국 질투와 시샘을 비롯해 한국 밑에서 일하기 싫다는 것이 주요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일본은 과거 UN 사무총장에서도 유일하게 기권표를 날렸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만장일치로 당선될 뻔했으나 일본이 유일하게 무효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특별안보보좌관이었던 볼턴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자신이 일본 오시마 대사를 설득해 반대표가 무마되었으며 끝내 일본은 한국 유엔 총장의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다며 다소 지나친 일본 태도에 의아함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중립적인 국제기구라 하더라도 일본은 한국의 밑에서 일한다는 게 용납이 안 된다는 다소 유치한 이유가 실제 일본이 전례 없는 WTO 낙선 운동을 벌이며 지금도 물밑에서 열심히 작업 중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블룸버그의 이런 발표는 일본에서 크게 실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며 대중들은 화를 냅니다. 일본 주요 포털을 살펴보면 한 일본 네티즌은 일본은 한국에서 WTO 총장이 나온다면 무조건 WTO에서 탈퇴할 것이다. 국제법을 어기는 나라와 무슨 일을 하겠는가. 미국과 새로운 조직체를 만들어서 새로운 경제기구를 창설해서 공정한 세계 무역 질서를 확립하는 게 낫다고 글을 남겼는데 이것이 베스트 댓글이 될 정도로 여론이 안 좋은 것입니다. 일본 소식통들이 전하는 분위기와 매우 흡사한데요. 미국과 새로운 조직체를 만들겠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WTO를 탈퇴하겠다고 여러 번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이니 일본도 미국과 함께 탈퇴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일본은 미국과 유럽 등과 자신들을 구분하는 것을 즐겨 발표합니다. 대표적으로 G7 연합체는 절대 한국이 들어올 수 없으며 일본은 유럽과 미국과 연대해 전세계 최고 강대국 라인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미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와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첨단 기술의 수출 연합체를 만들어서 자기들끼리만 첨단 기술을 공유하고 한국은 제외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하고 한국에서 WTO 총장이 당선되면 정말 일본은 미국과 탈퇴할지도 봐야 합니다. 그러나 일본이 이렇게 극렬한 반대를 보이는 상황이지만 유명희 산자부 통상본부장은 갈 길을 묵묵히 가고 있습니다. 흥분한 일본에게는 일본도 중요한 WTO 회원국이라고 적절한 대응을 하면서도 15개국의 장관급 인사들과 제네바 주재 WTO 대사들과 만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일에는 스웨덴 스톡홀름 통상부 장관과 회담을 가지고 스웨덴 로벤 총리에게 문재인 대통령 서한을 전달하며 2라운드의 각국 지지를 호소하며 철저히 대비 중입니다. 또한 국가 간 정상 간에서도 지지를 호소하면서 힘을 싣습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정상통화를 하고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선거에 출마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 본부장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고 또한 메르켈 총리의 지지를 얻어냈습니다. 청와대의 지지 요청에 메르켈 총리는 한국의 유명희 후보가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적임자로 보고 있다고 회답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현재 분위기가 매우 좋은 상황이라고 전해집니다. 1년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고통받는 전 세계에 한 줄기 빛이 되어준 국가로 적지 않게 언급이 된 한국은 우선 방역 협의를 하자며 상대방 국가가 먼저 전화를 수없이 걸어오며 국가 간에 친해지면 좋은 국가로 분류됐습니다. 게다가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시점에 한국과는 잘 지내두면 언젠가는 이득을 본다는 계산도 있을 것입니다. WTO 말고도 WHO 총장으로 정은경 질병청장이 여러 차례 언급되는 맥락도 한국이 국제무대 수장으로 손색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WHO 총장에서 거블의 여수수 총장이 비전문성이 논란이 되며 중국 덮어주기로 구설수에 올라서 다소 차원이 다른 WTO이지만 국제무대 수장은 해당 분야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지배적입니다. 일본은 WTO에 낼 전문가와 영어를 할 수 있는 후보조차 없는 상황에 한국 흠집 내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명희 산자부 본부장은 오랜 기간 통상 경력은 물론 현장 전문 지식과 의사소통에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시기에 입후보했다고 여겨지는 동시에 많은 유럽 국가를 비롯해 전 세계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WTO 총장에 한국인이 당선되기까지는 전 세계의 지지를 얻어야 함은 물론이고 최종적으로 WTO 당선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유명희 후보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 국제적인 관례조차 무시하고 무조건 한국에 딴지를 걸며 사사건건 방해하는 모습은 양국 관계를 악화시킵니다. 특히 일본은 WHO 차기 총장에 자신들도 후보를 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계 백신협회 가비에 큰 자금을 출연하여 이사회에 진출하겠다는 포부를 보이며 백신 패권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신들이 WHO 총장에 나갈 때 국제 관례를 무시하고 처음 보는 낙선 운동까지 벌였던 일본 당국은 좋은 평판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WHO 후보가 정은경 질병청장이 나오면 이기기 매우 어렵겠죠. 산케이신문은 벌써부터 자신들은 WHO 총장 후보를 내야 하며 반드시 총장 타이틀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한국이 절대 WHO 총장이 되면 안 되는 것은 친중 국가이기 때문에
WHO가 또 중국색이 된다고 모함합니다. 그러나 과거 WHO의 이종욱 사무총장이 아시아의 슈바이처로 불리며 WHO의 레전드 대우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며 최근 K방역으로 전 세계가 방역만큼은 가장 잘하는 한국의 전문가가 해야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므로 정은경 질병청장이 나서준다면 일본은 WTO 때보다 훨씬 어려운 국면을 맞지 않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는 만약 낙선운동을 하면 아무도 일본 당국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겠죠. 이와 같이 일본 당국은 자신들의 발언과는 상관없이 국제 무대에서 영향력이 커지는 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끝까지 일본은 방해를 하겠지만 한국은 말이 아닌 실력으로 총장 자리까지 꿰차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관측됩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은 코로나19 제3의 물결에 따라 서울 지역에 150여 곳의 임시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회의에서 활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모두 투입하여 수도권의 확산 방지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중증 환자에 대한 충분한 치료시설 및 병상을 확보하여 신속한 치료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최선을 다해 마련하겠다. 라며 사후 관리에도 최선의 역량을 다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 소식은 로이터 통신을 통해 옆나라 일본에도 전해졌습니다. 코리아 리포트를 창간한 마코토 편집장은 한국의 대응에 대해 다음과 같은 극찬을 남겼습니다. 한국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 수는 일본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도쿄는 오늘까지만 해도 60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한국은 전국을 다 합쳐도 도쿄보다 80명 많은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테이너 병상 확보가 시급하다고 합니다. 감염 확대 방지 및 인명 구조를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한국은 다음 주 중으로 하루 감염자가 1,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에 누구든지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정책을 전환시키고 있으며 증상을 가진 청년들을 재빨리 격리시킴으로써 노인 중증 환자의 증가 속도를 늦추려고 합니다. 한국이 얼마나 위기감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죠. 일본도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병상의 확보가 가장 시급한 상황입니다. 한국의 좋은 사례를 일본이 도입하는 관계가 구축되면 좋겠습니다. 일본은 현재 한국의 초기 방역을 우습게 보며 독자적인 방역 체계를 구축하다가 그들이 항상 추구해왔던 타라 입구를 달성한 상태입니다. 한국, 대만 등 아시아의 선진국들이 코로나19에 대응하여 힘들지만 서양 국가들에 비해서는 월등한 성적을 보이는 반면 일본만큼은 서양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본 마코토 편집장은 일본도 늦었지만 한국의 방역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입국 제한의 완화를 즉각 중지하십시오. 최근 한국과 일본 간에 비즈니스 등의 목적으로 어쩔 수 없이 양국을 왕복해야 하는 인원의 한정, 입국 조건을 다소 완화시켜준 것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입니다. 이것은 사실 일본보다 높은 수준의 방역을 보이고 있는 한국에게 더욱 불리한 결정이었습니다. 또한 일본이 자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서라도 한국인들의 입국 조건에 대한 완화를 결정한 이유는 그만큼 일본의 경제적 이득을 위한 것이었을 테죠. 하지만 일본의 극우 네티즌들은 그저 한국이라면 무조건 싫다는 막무가내 모습을 보입니다. 비이성의 극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일본 대다수의 언론들은 이러한 일본 우익 네티즌들의 입맛에만 맞는 일본 대단의 기사만 쏟아내기 바쁜 것이 현실입니다. 일본의 아레아도트에서는 무려 일본인에게는 훈련 면역이 되어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죠. 오사카 대학 면역학 연구센터 미야사카 마사유키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2월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사태로 인해 철저한 방역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미국과 비교하여 훨씬 안정적인 통제 능력을 보인다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마스크와 손 씻기 등을 철저히 하기에 일상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성공적인 방역을 할 수 있다 강조합니다. 심지어 일본인들은 어릴 때부터 BCG와 각종 독감 백신을 맞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동안 자연 면역이 계속적으로 자극받아 훈련 면역이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합니다. 아직 과학적인 증명은 되지 않았지만 이라는 첨언을 하기에 이것은 오직 이들만의 뇌피셜에 불과하지만 말이죠. 일본의 데일리 신초에서는 최근 도쿄에서 각종 상점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등 의료 붕괴에 대한 과도한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 일본은 이탈리아나 미국에 비해 훨씬 나은 환경이기에 현재 수준의 감염자 수로는 절대 의료 붕괴가 일어나지 않는다 강조합니다.
도쿄 신주쿠에 있는 한 술집 주인은 과거에는 지자체의 영업시간 단축 요청에 따랐지만 이제는 폐업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지자체의 행정명령을 무시하고 몰래 영업을 할 거라 답했다는데요. 데일리 신초에서는 최근 일본의 감염자 추이는 이미 2주 전에 정점을 맞이하여 이제는 안정화 국면에 들어갔기에 지금보다 더욱 강력한 방역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 하죠. 의사들의 코로나19 대처는 이미 숙련되었고 노인들의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률도 줄어들고 있으니 일본은 고투 트래블 캠페인을 더욱 활성화해도 되고 오히려 상점에 대한 통제를 완화시켜 무너지고 있는 경제를 살려야 한다 주장합니다. 일본 국제의료복지대학 대학원의 다카시 야스시 교수는 일본인들의 세포에는 특이한 감작 현상이 시작되어 자연 면역력이 갑자기 강화되고 있다는 가설을 세우고 있다. 그렇기에 일본인들은 중증 상태가 되기 전에 코로나19로부터 회복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최근 반년간 일본인 전체에 대하여 코로나19에 대한 내성이 강해지는 기적이 벌어지고 있다. 라는 자신의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도 과학적인 데이터 근거는 전혀 없고 오직 추측에 따른 가설에 불과하죠. 하지만 이미 1년 동안 자신들이 세계 최강의 코로나 방역국이라는 망상의 관성에 빠져버린 일본은 여전히 현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일본의 현대 비즈니스에서는 역시 일본인과 일본 지하철은 대단해 라는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일본인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있죠. 기사에서는 일본의 전철은 사람들이 붐비는 경우가 허다한데 왜 지하철에서는 집단 감염이 일어나지 않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과거 한국의 신천지 사태 때 5,000명이 넘는 감염자가 발생했던 가장 큰 원인은 밀폐된 공간에서 다수의 사람이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하죠. 하지만 일본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지하철에 탑승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 말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민도가 뛰어난 일본 국민들 스스로가 마스크가 없으면 지하철에 타지 않는 문화를 만들고 있다 하죠. 게다가 일본은 한국과 다르게 객실 안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승객이 없기 때문에 이 말을 통한 감염 가능성이 제로라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사실일까요? 아닙니다. 일본의 미디어에 노출되지 않았을 뿐이지 일본의 지하철은 한국의 1호선을 능가할 만큼 매일 다이나믹한 모습이 연출됩니다. 우선 다음의 사진만 보더라도 일본의 지하철은 마스크를 착용한 승객들보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일본에서 찍힌 몇 장의 사진을 보면 타인에게 폐를 끼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일본이라기에는 기상천외한 사건들이 지하철 속에서 많이 벌어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일본의 지하철에서는 집단 감염의 사례가 보고되지 않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한 답변은 놀랍게도 이 기사에 달린 베스트 댓글이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후생노동성이 말하는 노후 접촉자의 정의는 가까운 거리에서 15분 이상 접촉한 경우입니다. 심지어 당시 마스크만 착용하고 있었다면 위 조건을 충족하여도 노후 접촉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일본의 정부에서는 일본의 지하철에서는 마스크를 쓰는 사람이 있다는 이유로 애초에 집단 감염의 장소로 조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확진자의 동선에 지하철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시하고 그저 미상의 원인으로 감염됐다 치부하는 것이죠. 이는 필연적으로 일본의 방역 구멍을 만드는 결과를 낳을 것이고 그 결과 일본의 지하철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타인에게 옮기는 감염자들이 넘쳐날 것입니다. 밖으로 드러내지만 않으면 사실이 아니다. 바이러스 검사를 받지만 않으면 감염되지 않은 것이다. 일본의 전형적인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1일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3,000명에 육박하였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중증 병상이 부족할 것이라 비꼬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은 병상은 여유가 있는 반면 의료진이 부족하여 중증 환자를 돌볼 여력이 없는 상황이죠. 아무래도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논할 때 언급하는 대표적인 수치가 남은 병상의 수다 보니 보여주기식으로 병상만을 남겨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겉으로만 일본의 방역은 안정적이라 속이는 거죠. 하지만 일본의 진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일본의 의료진들은 이번 연말이 고비라며 의료분기에 대한 경고를 끊임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의도적으로 수치를 조작한 병상마저 도쿄에서는 부족하다는 곡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일본에서는 자위대의 의료진을 투입하면서 급한 불을 끄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스가 내각은 2021년 도쿄올림픽을 위해서라면 의료진들을 강제로 차출할 계획까지 있다는 발표를 하여
자국의 의료 여력을 전혀 파악도 못하는 우둔한 모습을 보입니다. 영국의 의료조사 업체 에어피니티에서는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복귀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선진국 가운데 일본이 가장 낮을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가 일본의 방역이 후진국 수준임을 알아가고 있는데 일본만이 그 사실을 모른 채 정신승리에 도취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퍼플투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